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강은혜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선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최근 배달 대행 서비스 시장과 실버 배달원을 매칭해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스타트업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 화제인에선 이 배달 단가는 낮추고 어르신 일자리를 늘려가는 플랫폼 네이루리의 정현강 대표를 만나봅니다. 이어서 봄날 극장가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신작 영화를 이번 주 스타엔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곡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지난달 UN 식량농업기구 식량가격 지수에 따르면 곡물류 가격은 전달에 비해 17% 이상 올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곡물 가격 인상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품목들에서는 곡물가발 에그플레이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곡물은 보통 1년에 한두 번 수확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끝나더라도 곡물을 새로 수확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기초 원자재인 곡물가 가격이 오르면서 밀가루와 식용유 등 필수 부자재 가격도 따라 급등해 가공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내 식품 기업들은 당장 3개월에서 6개월분의 원재료 물량을 확보해둔 상태지만 높아진 원재료 가격이 장기화될 경우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대다수가 지난해 가격을 올렸지만 여전히 큰 원가 부담을 받게 돼 추가 인상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물가 인상 악재가 잇따르면서 서민들의 지갑 사정이 갈수록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64만 톤씩 버려지는 폐어망은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골칫거리인데요. 환경오염의 주범인 폐어망이 스마트폰의 소재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폐어망 수집과 분리, 절단 등 제조 과정을 거쳐 생산된 소재는 국내 한 신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에 사용됐는데요. 일반 플라스틱과 비교해 이산화탄소 25%를 절감하는 효과도 뒤따릅니다. 폐어망 소재는 국내 한 전자기업 모바일 제품 전 라인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인데요. 플라스틱 줄이기가 화두인 요즘, 전자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버려진 전자 폐기물은 5,270만 톤, 2030년에는 7,28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쓰지 않는 중고폰은 안저질환을 진단하는 디지털 검안기로 재탄생해 의료 취약 지역에서 검진 기기로 활용됩니다. 집안 조명과 TV의 전원을 제어하거나 아기 울음소리를 감지하는 IoT 기기로 탈바꿈하기도 하는데요. 환경에 힘을 보태기 위한 기업의 친환경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직접 눈앞에서 식물을 기르며 생명에 대해 배우고 IoT 기술을 활용한 미래의 교실이 현실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첨단 농법을 연구하는 한 기업에서는 IoT를 통해 식물을 교실에서 기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뿌리가 자라는 모습을 화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과정이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교육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교실과 외부를 연결하는 기술의 수요도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윈도우 기반의 전자칠판을 구축한 또 다른 기업에서는 노트북 환경과 칠판의 경계를 허물어 교실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안드로이드와 연동하기 힘든 기능이 윈도우를 통해 자유자재로 칠판에 적용되고 방금 찍은 사진을 곧바로 수업에 쓸 수 있어 대면과 비대면 환경 모두에 최적화됐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열린 대한민국 교육 박람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현장을 제시하며 미래 교실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코딩부터 메타버스, 로봇과 친환경 가치까지 기술의 발전으로 교육의 영역이 넓어지며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업계의 혁신에 주목할 시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인 일자리 시장을 혁신하는 스타트업 네이루리 주식회사의 대표 정현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확대된 배달 대행 시장에서 어르신 맞춤형 신규 일자리를 마련해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다. 시니어 정기 배송 대행 서비스 플랫폼 온고잉을 운영하는 기업 네이루리. 이들은 실버 근거리 배달 서비스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배달 시장의 단가를 낮추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까지 풀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시니어의 멋진 삶을 돕기 위해 나선 스타트업 네이루리의 정현강 대표를 만나본다. 저희는 온고잉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고잉은 60세 이상의 실버 배송원분들이 전문적으로 정기 배송을 대행하는 서비스인데요. 고객사분들에게는 안정성을 높여주고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또 시니어분들께서는 월에 한 70에서 160만 원 사이의 급여를 받아가시고 좀 더 쉽고 또 짧은 시간 일할 수 있어가지고 체력 부담도 굉장히 적은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분들은 다 실시간 기반으로 그 주문 콜이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그 정말 많은 배송원분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배달 콜을 좀 잡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좀 한 건 받고 바로 한 건을 가시거나 한 두세 건 정도를 바로 가시는 방식인데, 저희 정기 배송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거의 한 100인분씩 실어가지고 거의 한 번에 막 7곳? 뭐 8곳. 오히려 신문 배달이나 우유 배달처럼 한 번에 많이 실어가지고 좀 한 번에 좀 굉장히 많은 여러 집들을 좀 배송을 다니는 것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는 좀 정기 배송에 좀 적합한 조금 소형 차량들, 경차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배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배송 비용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다운이 많이 되고, 근데 사실 이 정기 배송은 신문 배달처럼 매일매일 같은 곳에 가야 됩니다. 또 정확한 시간에. 그래서 그냥 실시간으로 누가 콜을 잡아가는 시스템이면은 갑자기 뭐 점심시간 같은 물류 집중 시간에 콜이 안 잡히면 너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예 시니어분들을 다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서 아예 그 고객사에 그 배달원을 아예 지정 배차를 해드리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다른 그런 화물 대행사들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점이 저희 온고잉만의 장점입니다. 네, 우선은 그 난이도, 이제 뭐 체력적인 난이도, 업무 난이도에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지금 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그 업무 난이도를 이제 5점이 가장 힘든 거고 0점이 제일 쉬운 걸로 이제 좀 조사를 했었는데 2점이 나왔거든요. 2점이 중하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사실상 거의 업무 난이도가 굉장히 낮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이제 업무 난이도가 그분들이 느끼기에도 낮을 정도면 굉장히 쉬운 업무이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정도 업무 난이도에 이 정도 급여는 정말 너무너무 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최단으로 저희는 일단 직접 고용을 하려면 3시간은 무조건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 3시간 일하셔야 되고, 3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월 한 71만 원 정도 받고 계시고, 최소 지금 제일 많이 일하시는 분은 6시간인데 그분 지금 160만 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이게 저희가 보기에 조금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 노인 일자리 월 평균 임금이 30만 원인 걸 생각하면은 그거에 비해서는 적게는 2배, 많게는 거의 4배 정도 달하는 거의 다 5배 달하는 숫자이다 보니 그런 점을 좀 봐주시면 지금 노인 일자리 시장에서 굉장히 유례없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그분들 동네 기반에서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그 불특정한 주소지를 찾아간다고 할지라도 훨씬 더 용이했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내비게이션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 일할 수도 있고 노인 일자리 월 평균 임금보다 돈을 더 많이 주고, 그리고 점주분들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단건 배송을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그 주문을 받고 바로 가면은 거의 20분 내로 배달 다 끝나거든요. 누가 봐도 양쪽 모두에게 좋은 서비스인데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들이 이걸 다 잘 쓰지 않더라고요. 또 사람들이 안 몰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많이 안 됐었는데 굉장히 좀 그때는 제 생각에 거의 약간 좀 창업 경진대에 나간 좀 대학생 동아리 관점에서 좀 접근했던 것 같고, 실제 이게 시장에서 워킹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과정이 많이 힘들었고, 시장에서 진짜 빠르게 워킹하고 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알아채는데 거의 한 1년 반 이렇게 걸렸던 것 같고, 그제 쓰고 지나서야 좀 온고잉이라는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해서 회사가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희 온고잉 운영하다가 저희 한번 코로나가 이번에 거의 막 월에 막 하루에 막 그 몇만 명씩 그 확진될 때도 있었는데, 그때 저희 시니어분들도 대거 걸리시고 저 운영팀원은 대거 걸려가지고 배송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냥 거의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일주일 총 수면 시간 10시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배송하고 그리고 그 외에 제 업무도 하강해서 이어갔었는데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고 실제로 배송할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좀 버텼던 거는 항상 처음 이걸 시작했던 이유를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난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적합하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그런 생각을 하면 다시 좀 그런 힘든 것들이 사라지고 다시 일할 수 있게 되고 버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니어분들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사회가 시니어를 인식하는 그 인식은 굉장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60대가 정말 60대가 아니거든요. 70대가 70대가 아니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생각도 과거와 되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정말 20년 전만 하더라도 60세가 넘으면 난 이제 쉬어야 돼, 은퇴하고 좀 그런 좀 저물어 가는 세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60대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분들이 60대 나 지금 일 안 하고 있으면, 저희 30대가 지금 저희 20대 30대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스스로를 백수라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일을 계속 해야 되고, 60대 분들 똑같이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되게 과거와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본인들을 저물어간 세대가 아니라 계속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세대고 일을 해야 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사회에서는 이들은 저물어간 세대고 이들은 능력이 떨어지고 일을 못 할 거고, 그리고 이들은 쉬어야 된다는 그 인식 때문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고,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될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 속도가 조금은 빨라지길 하는 바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이 지금은 저희가 배송 서비스지만 배송하려는 회사를 만들려는 건 아니고, 결국은 노인 일자리 시장 전체를 좀 혁신하는 기업이 될 건데, 점점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사회에 보여주면은 사회도 이분들 저물어가는 세대가 아니라 한 사회의 정말 큰 축을 담당하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봐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그런 변화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일자리 만들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우리 가족들한테도 권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여야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 부모님한테도 저희 아버지한테 권할 수 있는 일자리라면은 제가 정말 많이 신경을 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자리 환경이나 질이나 있을 텐데, 실제로 제가 도보배달 할 때는 내가 이거 우리 아빠한테 권할 수 있을까 하는 사실 저 스스로도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전기배송 일자리 하고 나서는 정말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도 권하시거든요. 나중에 퇴직하시면은 이거 하시라고. 너무 일이 깔끔하거든요. 너무 일이 쉽고, 그런 부분, 일단 그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좀 긍정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소셜벤처를 흔히 가시밭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실제로 어떤 이 경제적인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둘 다 동시에 잡는 게 굉장히 많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성장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힘든 그런 압박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데, 저는 그게 긍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란 어떤 수백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뭔가 바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수백 가지 문제들을 알고 하나하나 결국에 해결해 나가는 사람을 저는 좀
긍정적인 삶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가 좀 긍정이라는 좀 키워드를 말하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경영 2년보다는 좀 집착인 것 같은데, 정말 그 거대한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고질적인 정통 사회 문제를 풀고 있는데, 비상식적인 문제를 어쩌면 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하는 방식도 저희는 좀 비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팀원들이 굉장히 집착이 강해야 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열망이 너무 강해야 돼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좀 퍼포먼스가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좀 약간 좀 집착을 마지막 키워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목표는 일단은 저희는 정말 저희 회사의 미션이 노인 빈곤과 소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거든요. 어쩌면 정말 누군가 좀 비웃을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저는 진짜로 해내고 싶고, 그걸 하기 위해서 8년 정도의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물론 그 계획이 달성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계획을 달성했을 때는 이 문제가 정말 효과적으로 임팩트 있게 해결된다고 저희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는 지금은 저희가 정기 배송 시작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일자리 카테고리를 좀 늘리고 싶고, 그래서 소일거리 매칭 플랫폼으로 커지고, 그 다음은 좀 노인판 잡코리아처럼 그렇게 아예 정말 그 노인 시니어 전반의 일자리를 다루는 회사가 되고 싶고, 그리고 이 일자리 기반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뭔가 커뮤니티나 교류 같은 것도 이루어져가지고 전국에는 소외 문제까지 해결되는 그런 좀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니어 배송분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담 없이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네이버 주식회사는 노인 일자리 시장을 혁신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